아. 네, 9시 17분입니다. 화요일장 개장하고 이제 17분, 20여 분 좀 못 흘렀는데요. 역시 뭐 뚜렷한 그 주도 세력이 없죠. 시장이 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이제 연기금들이 좀 나서졌는데 연기금들이 뭐 공격적으로 초반부터 나서진 않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여전히 매도입니다. 자, 또 좀 애매한 장세인데요. 출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기범 차장님,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장중에 반등이 주겠다 싶어서 사놓으면은 장 후반에 또 물리든지 안 그러면 다음날 물리고 상당히 좀 어려운 장세입니다. 아무래도 일일 장중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는 그만큼 대응하기 더 힘들고 더군다나 해외 글로벌 대형 외생 변수라든지 원달러 환율 여러 가지 외생 변수 속에서 국내 시장 또 수급 부재 속에서 상당히 고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기업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만은 서브 타이틀은 국내 시장 박스권 장세, 제한된 박스권 장세를 현재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있던 해외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에 의해서 일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둘째 주 미국 대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 관망세가 좀 짙게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에 국내 시장 보게 되면은 전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상당히 좀 감소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4조대 이하를 또 하회할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월 1일부터 전일까지 22일까지 누적 외국인들과 기관에서 특히 투신권과 연기금들의 순매수 누적 분포를 좀 살펴봤더니 외국인은 전일까지 약 5,827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나타냈었고요. 투신권이 약 5,800원 정도 나타냈습니다. 그에 반해 외국인과 투신권 매도 속에서 연기금이 그나마 시장에서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미비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약 2,952억, 3천억이 안 되게 현재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외 외생 변수를 말씀드리는데 오늘과 내일 FOMC에서 회의가 있는데 아무래도 Q3에 대해서 재분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고용 안정이냐 물가 안정이냐 했는데 아무래도 고용 안정 쪽에 무게를 뒀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또다시 대책이 나오는데 이 또한 역시 장중에 일중 변동성만 주지 뭐 크게 변동성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금요일날 25일날 애플이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도 다우, 나스닥, S&P 500 중에서 특히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도 애플 2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너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를 해서 애플이 무려 4%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좀 소폭이나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25일 이후에 애플 주가가 실적이 발표된 뒤에 나스닥 주가의 향방도 반드시 좀 체크할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화 강세 1,100원대까지 찍었습니다. 국내 원달러 환율 변화에 따른 외국인들 수급은 반드시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1,100원대의 붕괴에 대한 리스크 우려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달러에 대비한 현물 매도세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부분도 반드시 1,100원대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지난주 10월, 9월 말부터 들어서 제가 계속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반드시 지수가 제한된 박스권 장세에서 이탈이 되면은 추세는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오늘 포함해서 이번 한 주간의 관심 업종 종목을 말씀드리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 부분입니다. 최근에 1,100원대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당분간 달러가 강세, 원화 약세,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화 강세가 좀 진정이 나타난다면은 단기적으로 수출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인 시장이 그 내수 관련 원달러 그 원화 강세에 대해서 경기 방어주 개념도 강합니다만은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면은 반대로 원화 강세가 좀 약세가 된다면은 수출 관련주들 특히 IT에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관심 가질 필요 있겠고요. 또 10월 들어서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만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연기금 매수 종목군을 찾아봤더니 역시 IT 업종에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이 좀 겹치는데요. SK 하이닉스와 LG전자, 그다음에 또 화학주도 일부 저가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유, SK이노베이션 관심 가질 필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ETF 관련되어 있는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는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길쭉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브 타이틀 제한된 박스권 가두리 장세인데 밴드 그 레인지 라인 자체는 1900선에서 1970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화 위원께서는 앞서 대형주로 갈지 중소형주로 갈지 투자자들도 좀 혼선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 관심 있게 보세요? 네, 일단은 대형주로 가자, 중소형주로 가자 이런 말씀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하지만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기업이라면은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LTE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수혜주 찾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국내 통신업계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많이들 사시고 또 가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직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지속적인 증가를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3월에는 1,000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2천만 명이 돌파를 했고요. 올해 8월 말에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국내 LTE 가입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같이 해왔는데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는 1,000만 명이 돌파를 했고요. 스마트폰 사용자 3명 중 1명이 LTE 폰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첫 LTE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11개월이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본 수치가 있는데 올해 말에는 1,600만 명 그리고 내년 말에는 4,200만 명이 가입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외주를 지금부터 이제 찾아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TE 가입자 수 증가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좀 본다면은 LTE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한다면은 관련 트래픽이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LTE 가입자들의 트래픽 사용량은 3G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LTE 확대와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는 보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래픽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 통신 장비 업체 이런 것들이 수혜주가 될 수도 있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보안 업체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안 업체 중에 하나가 윈스테크넷이라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윈스테크넷은 이제 네트워크 보안 시장의 그런 최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분야 국내 1위 업체이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나우콤에서 인적 분할이 됐죠. 그래서 2011년에 5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한 그런 업체입니다. 스나이퍼라는 독자 브랜드로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액이 26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8억 원, 각각 44.7%, 40% 분기별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이미 달성을 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 내년에는 더더욱 실적이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LTE 관련해서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점을 상기를 하시고 이런 보안업체 계속해서 지속 있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전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기범 차장,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기화 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